아르메니아와 아일랜드의 맞전적은 오래전이긴 하나 아일랜드가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모두가 단 한 점 차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아래 이미지, 최근 전적을 보시면 아르메니아는 강팀 포르투갈에는 골을 뽑아내지 못했지만 몬테네그로와 코소보, 조지아에겐 골을 뽑아냈죠. 상대팀 아일랜드는 연속 3번이나 무승부 경기를 했는데 두 팀의 상대팀을 보면 역시 아일랜드가 더 강한 팀들과 붙었습니다. 두 팀 간의 승패는 항상 한 점 차로 갈렸기에 무승부의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우선 픽은 그래도 아르메니아의 패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웨일스와 캐나다는 붙은 적이 없다고 나오는데 웨일스가 근소한 정배입니다. 두 팀의 지역이 달라 각각 상대해 온 팀들도 완전히 다른데 그래도 비교를 해보자면 웨일스는 벨기에전에서 한 점 차 패배를 했지만 3골을 뽑아냈고 튀르키예와도 무승부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 외의 팀들에겐 패한 전력이 없고요. 캐나다도 전적은 상당히 좋은데 딱히 강하다고 할 팀이 없습니다. 그나마 찾아보면 멕시코가 있는데 홈에서 2점 차 패배를 했네요. 웨일스를 멕시코와 붙이면 웨일스도 패배는 하겠지만 무득점 패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웨일스가 상대한 벨기에와 튀르키예를 캐나다와 붙인다면 저는 벨기에와 튀르키예의 승리에 걸어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홈에서의 웨일스가 캐나다에 패하지는 않을 것인데 무승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고민이 되기도 하네요.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키프로스는 루마니아를 잡은 적이 없고 패배한 경기에서의 점수 차이도 무척 크게 납니다. 최근 전적을 보면 오스트리아와 산마리노를 같이 상대했는데 골득실을 봐도 루마니아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의 맞전적에서는 한 점 차 패배도 아니고 큰 점수차로 패해왔기에 어떤 구실을 붙여 이변을 가져가기는 부담이 되네요. 홈팀 키프로스의 패배를 가져갑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은 맞수라고 나오는데 오래전의 기록이네요. 맞수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기에 혼전이라는 거죠. 그래도 오스트리아가 얼마 전 노르웨이를 5대1이라는 스코어로 잡은 전력이 있어. 객관적으로는 딱 보여지는 배당만큼 오스트리아의 능력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홈팀 패배를 가져가지만 2개를 가져간다면 무승부와 패배를 가져갈 것이고 이 경기를 승무패로 삭제시키는 것도 나쁘다고 할 수 없어 보입니다.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맞전적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지만 최근 기록만 봐도 아이슬란드가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코소보와 북아일랜드에 패한 아이슬란드입니다. 프랑스가 그 애들과 만나면 대차로 승리할 것 같은데 말이죠.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이 경기는 주의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맞전적은 세르비아가 1점 차로 패한 것이 보이고 최근 전적을 보면 세르비아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르비아는 스페인에 3대0으로 패했고 잉글랜드가 스페인과 동급이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잉글랜드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잉글랜드가 간혹 뜬금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잉글랜드는 그리스에 패배한 적이 있고 최근엔 세네갈에도 패했습니다. 물론 네이션스리그와 친선 경기는 이번 월드컵 예선과는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그때도 잉글랜드는 정배를 받았겠죠. 잉글랜드의 승리가 당연시되고 저 역시 그 능력은 의심하지 않지만 그 뜬금없는 패배에 전과가 걸리기는 합니다. 회차마다 강축이 부러지는 경우는 허다한데 그나마 이유를 찾자면 이번 회차 강축 중에 이놈이 제일 수상하다는 거죠. 이번 회차 강한 놈인 프랑스, 잉글랜드, 포르투갈 중에 이놈만 1.7배의 높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느낌으로만 삭제할 수는 없으니 그래도 기본 픽은 홈팀 패배가 맞으며 저 역시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주의는 필요한 경기입니다.
직전 무승부를 냈던 팀인데 그때는 라트비아가 홈이었고 이번엔 알바니아가 홈입니다. 이 두 팀은 최근 똑같이 홈에서 세르비아를 상대했는데 알바니아는 무승부인데 반해 라트비아는 패했죠. 직전 무승부를 내긴 했으나 홈과 원정이 바뀐 만큼 기세는 알바니아에게 유리하겠고 주어진 배당도 압도적인 1.3배를 받았네요. 하지만 유리하다는 것이지 이미 무승부 전적이 있어 승패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르비아를 기준으로도 라트비아의 패배는 한 점차 패배였으니까요. 승리와 무승부 중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무승부가 더 매력적이긴 합니다. 저는 홈팀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덴마크, 독일을 잡고 스페인과 비긴 포르투갈입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상대 전적을 보면 아르헨티나가 에콰도르에 3번을 이기고 2번을 비겼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건 오래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점 차의 결과가 났다는 겁니다. 승리 중 2번이 한 점 차이고 다른 2번은 무승부였죠. 최근 전적을 보면 아르헨티나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에콰도르는 득점도 하지 못하고 실점도 없는 무승부 경기가 많죠. 브라질을 예로 들면 에콰도르는 비긴 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대차로 격파했습니다. 그런 아르헨티나지만 이미 맞전적에서 한 점 차의 결과가 많았다는 걸 보았기에 에콰도르의 수비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번 승부패의 강팀 중 잉글랜드보다 더 높은 2.2배가 아르헨티나에 주어졌습니다. 해외 배당은 에콰도르를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 배트맨의 토토 팬들은 아르헨티나 승리가 70%이고 무승부가 22%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22%의 무승부는 상당한 매력이 있는 선택이기에 추천을 한다면 무승부와 홈팀 패배를 같이 가져가는 걸 추천하며 저는 홈팀 패배를 담아놓겠습니다. 미국은 2점 차로 우리에게 패했습니다. 찔러주기 한 방에 수비가 뚫릴 만큼 많은 허점이 보였는데 일본은 전방에서의 조직력과 기습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팀입니다. 미국이 일본에 패하는 게 당연한 결과가 되어야 하죠. 멕시코를 예를 들어도 미국은 홈에서 패했는데 일본은 과거에 열세를 딛고 멕시코와 비겼으며 시종일관 충분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지금 10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변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충실히 해왔지만 결국 저희 선택은 1경기부터 10경기까지가 모두 정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4개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11, 12, 13경기를 혼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10경기 안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2억의 정도이고 그 중심에 캐나다, 잉글랜드, 아르헨티나가 있네요. 이 3경기를 우선적으로 잡을 수 있다면 무난한 회차가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얘네는 많이 만났고 홈 원정 따질 것 없이 무승부가 4번이나 됩니다. 단 한 번 페루가 홈에서 승리한 게 전부네요. 최근 전적을 봐도 두 팀 다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데 페루도 에콰도르, 콜롬비아와 비겼고 파라과이도 두 팀과 비겼습니다. 거기에 맞전적도 무승부가 상당히 많죠. 하지만 최근 기록을 10번으로 늘려보면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최근에 잡았습니다. 페루가 잡을 수 없는 상대죠. 즉 무승부가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경기력은 파라과이가 좋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배당은 페루가 정배인데 얘네는 홈발이 어마무시해서 홈발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결론을 내자면 경기력이 나은 역대 파라과이의 승리가 맞고 홈발과 상대 전적을 봐서는 무승부까지 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홈팀 승리는 버리고 무패 2개를 가져가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선택하시기 바라며 저는 역배 홈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얘네 맞전적을 보시면 20년을 제외하고는 전부 1점차 승부였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콜롬비아가 4번을 이긴 것이긴 하죠. 그냥 기록을 보지 않아도 콜롬비아가 더 강할 것이란 인식은 누구나 하겠죠.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정배입니다. 최근 전적을 보셔도 콜롬비아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왜 베네수엘라가 정배냐면 이번 경기는 베네수엘라 홈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에는 2번의 승리가 홈 경기로 나오지만 최근 전적을 10번으로 늘리면 총 홈 경기는 4번이었고 나머지 2경기 상대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2팀에게도 패하지 않고 1대1 무승부를 냈죠. 최근 총 10번의 경기 중 홈 경기 4번은 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콜롬비아는 브라질에게 패하고 아르헨티나와는 1번 패하고 최근에 비겼네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 홈발을 얼마나 쳐줘야 하는지를 해외 배당에서 볼 수 있지만 결과는 그래도 콜롬비아가 꾸역꾸역 한 골 차로 이겨왔다는 거죠. 또 하나 특이한 건 분명 해외 배당은 베네수엘라가 정배인데 배트맨 유튜버들은 콜롬비아의 70%, 베네수엘라의 14%가 몰리고 있습니다. 해외 배당 정배가 우리 토토팬 투표에선 완전한 역배로 팔린다는 거죠. 저 역시 콜롬비아의 우세를 점치기는 하지만 선택은 홈팀 승리로 가져가겠습니다. 칠레는 우루과이의 열세라는 게 맞전적에서 보여지고 있고 앞서 베네수엘라와는 다르게 홈에서도 거리낌 없이 패했네요. 최근 전적을 봐도 칠레는 5경기에 득점이 없습니다. 그럼 우루과이가 많이 이겨왔고 최근을 봐도 압도할 것 같은데 또 신기하게도 최근 10번의 경기 중 우루과이는 원정 5경기를 치렀는데 그 5경기에서 단 한 골만을 넣었네요. 칠레가 맞전적에서 우루과이에 확실히 밀리기는 하나 최근에 우루과이는 원정이 예전만 못해 무승부의 가능성은 봐줘야겠습니다. 무승부와 패배에서 잘 고르시기 바라며 저는 무승부에 걸어보겠습니다. 오래전 과거에는 우리가 멕시코에 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적을 보면 미국을 상대로는 멕시코도 우리도 승리했고 일본을 상대로는 멕시코는 무승부, 우리는 패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2경기는 모두 보셨을 것 같은데 일본은 전반 내내 쉼없는 공격을 퍼부었지만 멕시코에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일본의 전략이 다르다고 해도 멕시코를 상대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선이 무승부인데 그것도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홈팀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적중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